매주 화요일 여야 초선 의원들과 정치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34도로 제일 덥답니다. 하지입니다 오늘. 우리 네. 제 지역구인 광명에 광명 동굴이라고 네. 1년 내내 12도인 테마파크 관광지가 있습니다. 예. 꼭 한번 놀러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도권에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광명 시원한 동굴, 하루 되세요. 네. 12도, 1년 내내 12도. 12도니까 예, 아유 이게 홍보가 될지 좀 홍보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야기를 조금 다른 얘기지만 비례대표 서럽네요. 예, 비례대표 홍보할 게 있으면 서럽네요. 참 서러워. 좋은데 시원한 하루 되십시오. 좋습니다. 자, 바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년 전에 일어났는데 수사 결과가 좀 뒤바뀌어 버려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신색깔론 아니냐, 국민의힘은 북로 남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 우리 양기대 의원님부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이 왜 갑자기 이 시기에 이렇게 부각되고 또 네. 정치적 공방이 되는지, 물론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 심정은 이해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걸 조금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발단이 근거 없이 수사 결과를 뒤집은 난 해경이 우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뒤집은 해경. 지금 뒤집은 왜냐하면 해경이 네. 2020년 9월 이 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네. 중간 수사 발표하면서 월부가 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당시 근거는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한 그 분석, 그래서 그 해상 표류 예측 결과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뭐 그때부터 이제 근 2년이 가까운 1년 9개월 만에 또 최종 수사 결과라고 되었는데 월복 의도를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그 근거가 이렇게 좀 석연치는 않아요. 네. 당시에는 국방부 자료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다면 왜 이 해경이 이렇게 그 어떤 구체적인 증거나 새로운 자료 없이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해경의 그런 말바꾸기가 다시 한번 좀 조명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실 공방은 여야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예.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서 이렇게 보면 끝날 문제인데 이게 이제 공개를 할 경우에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되면 우리가 그런 안보와 관련해서 첩보를 모으고 정보를 모으는 그런 루트가 다 공개돼서 국가 안보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 이제 이것이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 문제로 물론 이 진상도 더 규명해야 하고 유가족들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충실히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국내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갑자기 정치적인 큰 공방으로 비춰지는 것 같은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또 국가 안보와 또 앞으로 그 대북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런 문제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네.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허은하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예. 그리고 갑자기 발단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유가족은 꾸준하게 말씀하고 계셨었습니다. 듣지 않았을 뿐이고요. 네. 그리고 뒤집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사실이 뒤집혔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제가, 그리고 왜 해경이 말을 바꾸는지에 대한 걸 알고 싶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억울한 죽음을 왜곡했다라고 생각하는 유가족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 건지 아닌지 그 진실 확인 작업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윤 대통령께서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라는 게 왜 신색깔놀인지 저는 정말 요즘에 우상호 위원장님 좀 이상해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또 이게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신색깔론을 꺼내기 전에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와 또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고 어떻게 보듬어 나갈지에 대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누구보다도 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셨던 당이 아니었느냐라는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상호 위원장 얘기를 했기에 질문 좀 드려보면 우상호 위원장은 당시 첩보 내용 여야가 모두 열람을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이라고 말했다 주장을 했어요. 네. 하태경 의원 좀 인터뷰 보고 이게 거짓말이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분도 이제 관련된 그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제 국회 그때 계셨으니까 어떻게 좀 알고 계십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조금 더 총론적으로 네. 하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굳이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뭐 월북으로 뭐 조작해서 우리가 굳이 발표하고 뭐 이렇게 할 그런 동기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시에 그 문재인 정부가 북한 측에 강력히 항의를 해가지고 사과도 받아냈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진상 규명의 차원에서 아까 호나 의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해야 하고 그 유가족의 그런 아픔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해야 하고 더구나 이번에 또 감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일단은 이런 그 절차들을 조용히 진행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한 네. 가지는 당시에 이제 국방위 정보위원들이 군과 정보 당국으로부터 첩보 내용을 이제 구두로 저는 보고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첩보 내용을 이렇게 문서로는 보여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정보에서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그때 첩보 내용을 보고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월북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월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명백한 정치공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보고 있는데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뭐 하태경 의원께서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데 오히려 저는 그 당시에 여야 정보위원들이 모여서 국방의 정보위원들 한번 모여서 그것을 복귀해서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 무슨 일 같지만 이런 그 논란을 공방을 해결하는 좋은 길이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국방위원도 있었고 정보위원도 있었으면 국회의원들이 꽤 많았을 것 같은데 이게 뭐 거짓말이다 뭐 기다 아니다 공방이 조금 국민들이 납득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허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다 같이 있었고 네. 누가 거짓말 할 수가 있나요 여기서? 그런 거 할 땐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그 점에 당시 동의합니다. 하태경 의원은 첩보 내용에 대해서는 뭐 국방장관하고 국정원장이 설명하는 보고 들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었다라는 거고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고요. 또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너희들도 월북이라고 발언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피살이나 소각됐다라는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실 손 놓고 있었다라는 게 그게 사실이고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게 더 끔찍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요. 민주당이 첫날에는 경제가 좀 어렵다. 뭐 민생 살리자. 이게 우선이라고 회피를 하더니 이제는 또 국민의 힘도 동의했다라고 몰아가고 있는 거.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상호 위원장님 민주화 세대 아니시겠습니까? 저희가 왜 그렇게 무겁게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미안함을 갖고 있었는지 한 사람의 그 인권과 목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 아니셨습니까? 왜 갑자기 생각을 바꾸셨는지에 대한 것도 진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진실 공방의 양상인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월북이라고 인정할 만한 당시 판단 근거라든지 증거가 있었는지 또 아니 잘못 판단한 건지 그 부분인데 계속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 SI 정보 이 부분을 공개를 하는 게 마지막 방법이다. 협조해 주겠다. 민주당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SI가 우리나라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미국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니 기본 원칙은 다 그렇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도 그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공개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 또 뭐 여당이나 야당도 뭐 공개하자는 데는 뭐 원론적으로 지금 다 찬성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방위 그 비공개 회의록에는 이 첩보 내용이 저는 담겨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SI 정보 소위 특별 취급 첩보 외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그
남북의 그 당시 그 지점에 첩보도 있지만 한국과 미국이 연합해서 그렇죠. 수집한 정보 뭐 감청이라든지 뭐 이런 정보 것도, 획득 그런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과연 이것이 공개됐을 때 군과 정보 당국도 뭐 군이나 정보 당국은 뭐 법과 규정에 따라서 공개해야 한다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과연 윤석열 정부나 또 우리 정치원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공개를 해서 만약 이게 SI가 SI 정보가 누설돼서 군사 작전, 정보 활동 이런 것들이 향후에 치명적인 그런 우려를 나타낼 수 있을 때 할 때 그렇죠. 이것을 그냥 감내하고 가냐 뭐 이런 것들은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해요. 저는 이것도 오히려 우리 야당 민주당보다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판단을 해서 여당이니까 또 이렇게 한번 정부 여당이 오히려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호나우님. 그 정보를 어떻게 획득했는지 알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정보 안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그렇죠. 있느냐를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이냐이니까 무엇? 그것에 좀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말씀하셨던 대로 정부 출처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법과 규정과 뭐 비밀인가 취급에 따른 열람 방식 등을 통해서 그렇죠. 예.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요한 것은 그날에 감춰진 사실, 진실, 누가 어떻게 왜곡했는지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가 아니라 그것은 좀 부차적인 사안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태경 의원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비밀 취급 인가권 있는 여야 의원들이 원본을 한번 열람하는 거 어떠냐라고 역제안을 지금 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민주당이 받을 수는 있을까요? 우리 민주당이나 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받으면 좋겠어요.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예. 아까 진상은 규명돼야죠. 네네네. 당연히 규명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여야가 논의를 머리를 맞대고 하면서 네. 이런 앞으로 군사작전이나 정보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아까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네. 같이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보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장외에서 자꾸 공방을 하고 뭐가 정말 잘못되는 것처럼 뭔가를 숨기는 것처럼 네. 뭐 이렇게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 국가안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너무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또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을 조금 만나서 장외 공방이 아니라 저는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합니다. 정보 공개도 비슷한 맥락 같은데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 소송 대응 현황 전수조사를 착수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이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향후 논란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양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그 법과 원칙에 예. 의해서 뭘 하겠다 하는데 그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정보 공개할 거 있으면 네. 뭐 그 현재의 어떤 규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들은 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난 뉘앙스라고 봅니다. 뭐 근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걸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이 혹시라도 전 정권을 흠집내기 위해서라든지 또 겉으로는 법과 원칙을 얘기하면서도 뒤에서는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예. 가서는 안 된다. 그게 만약에 그런 차원으로 이루어진다면 또 국민적 저항도 있을 거고 그게 여야의 큰 정치적 어떤 격돌로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지금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남북 문제도 어려운데 그걸 가지고 또 여야가 너무 감정 싸움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정보 공개 관련해서 허은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치적으로 예. 가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요. 예.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네.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라고 음. 말씀하셨었어요. 네. 그런 부분을 약속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법이 정하고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고 또 국민이 알기를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라는 거고 이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지만 유족이 제기한 어떠한 정보 공개 소송에 대해
하는 부분 네. 그걸 취하하고 해경이 보유한 당시 수사 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맥락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추가 정보 공개를 추진하는 것이고 또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그 헌법 정신을 따라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여야 당내 상황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민주당 어제 윤리심판원 열고 최강욱 의원한테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내렸는데요.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또 이 징계 의미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논란은 예상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사실 박지원 전 그 공동 비대위원장이 최강 의원의 그 징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그동안 주장을 했었고 예. 또 어제도 윤리심판원이 열리기 전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박지원 이제 전 공동 비대위원장이 이 징계 결과에 대해서 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네. 늦었지만 다행이다. 환영하지만 아쉽다. 그리고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제 아쉬움을 나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톤은 조금은 이제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은 수용하는 그런 결정이 아닌가라는 그런 뉘앙스를 제가 받았고요. 특히 최 의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네. 그런 거 봐서는 큰 틀에서는 조금은 본인의 그런 강한 주장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의 결과가 뭐 미흡하지만 수용할 만하다 이제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최강욱 의원님을 포함한 그 철험의 강성 지지자분들이 의원들, 예. 철험의 강성 지지자들이 예. 굉장히 이건 너무 강하다 중징계 너무 세다 처벌 수위가 세다 해가지고 지금 SNS에 굉장히 이 반발을 하고 있는. 그래서 말인데요. 예. 양기대 의원님이 윤리심판원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뭐 윤리심판원에 왜 제가 그 위원인지 지금 저도 댓글에 양기대 의원님 윤리심판원에서 그것은 징계 준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뭐 그거 문자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해 문자 주셨습니다. 폭탄도 오고 그래서 깜짝 상관없습니까? 놀랐습니다. 전혀 제가 거기 전혀 뭐 위원이 상관없습니다. 아닌데 어제 저 밤 늦게부터 네. 문자 폭탄이 오기 시작해서 막 온갖 욕설도 징계하고 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까? 제가 그 윤리심판 위원이 아니고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네. 이런 문화들은 조금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제 이 최강욱 그 의원님의 이번에 징계를 계기로 해서 네.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에서는 이제 또한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이런 성비위 문제가 많이 불거지면서 네. 곤욕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동안 숙고 끝에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이것이 모든 걸 다 마무리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또 당의 혁신 또 전당대회를 제대로 잘 준비해서 미래로 가는 민주당을 준비하려는 그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아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그랬고 네. 강성 지지자들도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수렴을 해서 앞으로 이런 성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대처한다는 그런 강한 인식을 주면서도 또 다른 좀 당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허은나 의원님께서 제가 두 개 같이 합쳐서 지금 징계 의미하고 박지원 전 위원장이 이 징계 직전 직후에 SNS 글을 쓰면서 이거 제대로 해야지만이 혁신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두 가지 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양기대 의원님 말씀드리면서 네.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구나. 예, 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자 폭탄 받는 거. 아, 예. 라는 것에 대한 예. 아니땐 굴뚝에 연기도 납니다. 아니 때문에 연기가 난다. 한 번씩 나기도 한다. 그 예. 말씀 드리고 싶고 예. 우선은 징계 의미라는 것은 뭐 워낙에 그 성폭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바르게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징계 수위는 뭐 자체 판단하시는 거니까 저희 당에서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박지원 위원장 뭐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기존에 발언했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갖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것이 뭐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어떤 발언과 또 추후에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특히 이수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가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경고만 받아도
대표 거취 표명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자, 먼저 허은하 의원님 이 징계 어떻게 보시는지요?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좀 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다들 조심스럽긴 그렇게 하죠. 조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예.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뭐 미리 결과를 가정해서 정치적 해석을 한다는 자체가 네. 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 자체가 갈등 요소가 될 수 네. 있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양 의원님은 뭐 예상 저 전망 좀 해주셔도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힘의 네. 특히 당 대표의 얘기를 함부로 하긴 뭐하지만 다만 이 국민의힘의 그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네, 입장문을 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윤리 운영에 부적절한 정치행위가 벌어지고 이렇게 유감을 표명했는데 예,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저도 뭐 정당 생활도 한 20년 가까이 해봤지만 그냥 윤리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결정을 하면 되지 네, 윤리위원장 입장문을 이렇게 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윤리가 이준석 그 대표한테 우호적이진 않구나. 모르겠습니다. 중립적이라고 제가 한마디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상황을 좀 보면서 내일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윤리가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가부간의 어떤 결론을 제대로 내진 않겠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내일 결정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일 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윤리심판원과 같이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에서도 잘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원권 정책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예.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팩트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리가 팩트에 근거해서 네.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음흠. 예.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안 된다.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저것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배현진 최고위원하고 유색표 설전이 이루어졌는데 좀 험악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허은하 의원님도 그 계셨잖아요. 네네. 당 지도부에 계시니까요. 예, 예.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뭐 비공개 회의 진행 예. 앞두고 나서 뭐 서로 이제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뭐 의견 제시는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일단은 이제 당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있는데 당원의 의견을 받들어서 하는 그 최고위원과 대표인데 더 이상 좀 소모적 논쟁하는 것으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보시지 않도록 하는 것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뭐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국민과 당원들이 선택한 선출직 당대표고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네.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뭐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한 논쟁도 있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오해를 일으키지 말고 양측의 감정 싸움으로 좀 비춰지는 거.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국민들 그렇게 입장에서는. 확대하고 또 네.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비공개 회의 자체를 좀 잠시 동안 멈추겠다. 냉각기가 좀 필요한 네. 것 같다라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이게 계속 좀 부딪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 간에 부딪히는 모양새인데 이게 충돌하는 배경은 당권 경쟁이다 이런 일각의 분석도 있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양기대 의원님? 제가 뭐 허은하 의원님 수석 대변인 계시는데 네.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적당히 말씀해 주십시오. 집권 여당의 네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또 공개적으로 예. 그런 뭐 정말 국민이 보기에 유쾌하지 않은 그렇죠. 설전을 벌이고 예. 서로 사태질하는 그 모습이 국민들한테는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정치는 치열한 논쟁을 해야죠. 그렇죠. 치열한 예. 논쟁을 통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꾸 의견을 모아가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이것은 제3자 우리 국민이 봐도 그런 과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아마 뭐 이준석 대표나 배현진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나 당의 그 뜻 있는 분들이 잘 이렇게 봉합해서 마무리해 가려고 노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권 여당이니까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원구성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주째 국회 공백 상태입니다. 뭐 하나 처리되는 게 없거든요. 청문회 역시 안 되고 있고요. 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라톤 해동을 공식 제안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양보가 필요한 거 아니냐 여당이 먼저 해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허은 의원님부터 예. 먼저 한 말씀 주십시오. 지금 3주간 그 휴직이 상태인 예. 부분에 대해서 그 원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민생이 지금 어렵거든요. 예. 너무나 죄송하고 진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답이죠. 예,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민생 논리로 접근해야 되고 네.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되고 늘 말씀하시는 부분 민생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라톤 회의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좀 만나서 대화해서 24시간 내내 대화해서라도 답을 찾아서 빨리 원구성하고 일하고 싶습니다. 저도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해서 그게 네. 통과가 됐거든요. 함께 일하고 싶으니 다른 거 다 떠나서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국회 만들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기대 의원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네. 그 양당 수석 그 원내 부대표가 만나는 기간이 뭐 일주일, 2주 막 이렇게 네. 넓은 긴 텀에서 만나는 깜짝 놀랐고 자주 만나야 하고 빨리 만나야 한다는 건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특히 이제 지금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네. 아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라든지 국회 원구성이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이제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뭐 요구 조건을 몇 가지 하고 있는데 특히 그 법사위원장이요. 좋아. 예. 일례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넘겨받으려면 예. 먼저 그 법사위가 지금 상원 역할을 하고 있어서 예. 많은 것들을 제동을 걸고 그러는데 법률안 체계 작구 심사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한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를 취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조건을 제시했다는 예, 거죠. 그렇다면 저는 그게 여당은 저희들도 여당을 해봤지만 네. 큰 틀에서 어떤 것을 수용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 오히려 야당이 안 만나자고 가서 막 바디가리를 잡고라도 네네. 만나서 말로 마라톤 협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가서서 그다음에 그러한 민주당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내부 정리를 해서 빨리 좀 해야겠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먼저 양보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의원님 짧게만 좀. 네. 지금 여의도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여당입니다. 아, 네, 더 아시겠지만 여소 야대 네, 상황이니까. 여소 야대이기 때문에 네. 야당께서 여당인 진정한 여당인 민주당이 제발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조금 이제 좀 이제는 양보할 때가 양보 좀 해라. 됐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조건 제시보다는 빨리 문 좀 열자, 일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